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통가의례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관혼상제와 일생의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한국사회 통가의례는 주희에 가례가 도입되면서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가례에서 가는 오늘날 생각하는 근대적 개념의 가족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가는 가문이라는 더 확장된 개념을 지녔으며 혈연 관계와 부계 중심적 위계 질서를 강조하는 종법 사회를 바탕으로 형성된 공동체적 개념이었습니다. 여기서 종법이란 부계의 혈통과 남성 중심의 가계 계승을 원칙으로 하여 사회적 위계 질서를 유지하는 사회 조직 원리를 의미합니다. 종법사회에서는 아버지에서 아들로 혈통과 재산, 사회적 지위가 계승되며 이를 통해 가문의 연속성과 사회적 안정성이 유지됩니다. 이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주희의 가례였습니다. 주희의 가례를 주자가례라고도 합니다. 가례에서는 크게 4가지 종류의 의례, 즉 관례, 홀례, 상례, 제례를 다룹니다. 이 4가지 의례를 가례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가문을 중심으로 하는 부계혈통의 연속성과 가문 구성원 간의 위계를 명확히 드러내고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주자가례를 따라 관혼상제를 실천했던 사람들은 주로 양반 이상의 신분이었습니다. 주자가례에서 제시한 관혼상제의 엄격한 절차와 규범을 지킬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능력을 가진 사람은 주로 양반계층 이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유교식 성년식인 관례는 성년을 맞이하는 양반 신분의 남자아이가 성인으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엄숙한 예식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한 복식과 장신구를 마련하고 예식을 주관할 수 있는 사회적 권위를 가진 인물을 초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평민 이하의 하층민 남자아이의 성년식은 대표적으로 들돌들기와 같은 독특한 방식으로 치러졌습니다. 들돌들기는 마을 공동체에서 일정 무게의 돌을 들어 올림으로써 성인으로 인정받는 의례로서 개인의 노동력과 힘을 공동체에 증명하는 의미가 강했습니다. 홀례 또한 양반 이상 계층에 있어 가문의 위상과 명예를 나타내는 중요한 사회적 행사였습니다. 양반 가문은 홀례를 통해 가문 간의 사회적 연결과 지위를 공고히 하는 기회로 삼았으며 혼수 준비와 예식 과정에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였습니다. 신부와 신랑의 예복, 다양한 의례용품, 홀례를 위한 음식 준비와 잔치의 규모 등은 가문의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는 상징적 요소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서민층의 경우 홀례는 간소화되고 의식보다는 실제 생활의 필요를 충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반갯랩의 통가의례는 한 인간의 생애 단계마다 치러지는 일생의례, 즉 출생, 성년식, 혼인식, 장례식뿐만 아니라 계절의 순환에 따라 매년 주기적으로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경험하는 세시의례, 특정 종교나 특정 집단 내의 소속을 위해 치러지는 인문의례 등 다양한 의례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한국인의 생애 가운데 사회적 지위의 변화를 표시하며 치러지는 통가의례만을 지칭할 용어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학계에서는 한국인이 일생을 거치면서 삶의 단계마다 치르는 의례로서 일생의례라는 용어를 주로 쓰고 있으며 일생은 생애 단계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생의례 외에 평생의례, 한평생의례라는 용어를 쓰는 사례도 있습니다.
관혼상제는 유교적 방식으로 치러지는 네 종류의 예를 일컬으며 조선시대 특정 신분 계층 이상에서 종법 의식의 강화를 목적으로 네 종류로 한정된 통가의례만 포함하고 있어 한국인의 일생의례를 모두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혼상제보다는 여성의 출산과 아이의 출생을 포함하여 다양한 신분과 성별을 포괄할 수 있는 더 넓고 유연한 의미를 가진 일생의례라는 용어가 한국인의 생애와 관련된 통가의를 이해하는 데 더 적합한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관혼상제에 포함된 제례는 돌아가신 조상과 후손 간의 관계를 유지하고 가문의 연속성을 강화하는 의미에서 중요한 의례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례를 통가의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습니다. 제례를 통가의례로 보는 견해는 제례가 가문 내에서 개인이 조상과의 관계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 지위를 얻거나 확인하는 과정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습니다. 제례는 단지 돌아가신 조상에 대한 공경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가문과 사회 내의 지위를 확인하고 가문의 연속성과 일체감을 형성하게 하는 사회적 기능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통가의례의 한 형태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자가례에서 제시하는 관혼상제는 단지 한 개인의 사회적 지위의 전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제 사회 속에서 특정 집단의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공고히 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생의례는 관혼상제에서 예의 영역이 아니라고 하여 주목하지 않았던 여성의 출산과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다양한 의례들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인들은 아이가 태어난 지 초 7일인 7일, 2/7일인 14일, 3/7일인 21일을 축하하는 3/7일, 100일, 돌 등 여성의 출산과 아이의 성장을 기념하는 출산 의례와 출생 의례 또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는 개인의 생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기와 불확실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생애 위기 의례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으며 가족과 개인의 삶을 중심으로 더욱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통가의례는 주자가례의 도입으로 북의 혈통과 남성 중심 사회 질서를 더욱 체계화했지만 실제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여성과 아이를 중심으로 한 가족 전체의 삶의 의례를 중시하는 전통이 함께 유지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서구 사회가 개인의 사회적 변화에 초점을 둔 통가의례를 강조했다면 조선시대 한국은 종법과 가문 중심적 질서를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가족 전체를 포괄하는 일생의례를 발전시켰습니다. 이 두 가지 흐름이 공존하며 한국인의 독특한 일생의례 문화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번 첫 번째 강의에서는 통가의례라는 주제로 생애와 가족의 개념, 통가의례, 관혼상제, 일생의례 각각의 특징과 차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강의에서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주제로 한국 여성의 생애와 가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에 있는 김수진 교수님을 모시고 조선시대 상류층에서 유행했던 사대부 남성의 이상적인 생애를 담은 특징적인 그림인 평생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